1번 곧 야구 시즌. 요새 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KBO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래서 야구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1번 시범 경기라도 이겨야 할까? 2번 볼 카운트별 타율이 어떻게 될까? 3번 투수는 왜 공을 자꾸 바꿀까? 4번 강한 1, 2번 타자 왜 우리나라는 잘 안 할까? 5번 감독은 왜 메모를 안 하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야구 상식을 같이 쌓아가 보시죠. 2번 시범 경기는 어떤 마인드? 일단 시범 경기는 정규 시즌 전에 이렇게 치러지는 거고요. 그 기록이나 순위가 정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말이 있듯이 시범 경기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할까요? 아니면 시범 경기니까 다치지 않게 살살 해야 될까요? 야구 구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 싸움이 격렬합니다. 악플러들이 있고, 악플러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좀 소수의 선풀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공간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시범 경기라도 이겨야지 이런 사람과, 아니 시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난리네, 이런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인스타 댓글창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라도 잘 안 봅니다. 우선 선수 입장에서는 개막 명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전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들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야 정규 시즌 때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타자는 투수 공을 받아보면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투수는 경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실전 감각을 조금씩 끌어올려야 됩니다. 수비할 때는 콜플레이, 작전 수행,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겠죠. 감독 입장에서는 전략과 작전을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하기 힘든 작전들,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면서도 경기 운영 자체는 실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신인이나 백업 선수한테 기회를 더 주고요. 신인이나 특정 유망주를 이제 대타로 써보면서 클러치 상황, 중요한 상황에 이 선수가 멘탈이 어떤가, 너무 긴장하지는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타순도 다양하게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더블 스틸 같은 이런 과감한 작전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신인 투수를 또 중요한 상황에 넣어서 이 선수의 멘탈이나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수로 다시 돌아와서 투수는 새로운 구종도 던져보고, 변화구 비율도 좀 조정해보고, 볼 배합도 해보고, 이런 시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경기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못해서 개막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테스트들을 해보면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감각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믿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볼 카운트별 타율. 요거는 16년도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안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볼 카운트는 해서 이제 볼 카운트별 타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스트라이크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초구 타율이 보면은 3할 6푼 9리예요. 굉장히 높죠. 원볼 상황에서는 3할 7푼 1리, 투볼 상황에서는 3할 9푼 4리, 쓰리볼에서는 거의 5할 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원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조금씩 떨어지고, 투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거의 2할 대 전후로 완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보면 초구는 3할 6푼 9리 에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3할 5푼 4리,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원볼을 받으면 3할 7푼 1리, 한 3리라서 초구에는 볼을 하나 얻는 것보다 이제 스트라이크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구에는 들어오는 것 같으면 웬만하면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심리 싸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투수는 왜 자꾸 공을 바꾸나. 야구를 보다 보면 안타를 맞거나 아니면 원바운드 볼이 나오면 이제 투수나 포수가 공을 이제 옆에다 던지고 심판한테 새 공을 받아서 던지는데요. 너무 낭비 아닐까요? 근데 원래 규정에 투수가 던지는 공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이 배트에 맞거나 땅에 맞으면 공에 흠집이 생겨서 표면이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실밥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공이 변형되면 투수가 그립이 불안정해지고 변화구 회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공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 때 투구 방향과 회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은 버릴까요? 새 건데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파울공은 이제 관중한테 던져주기도 하고, 관중이 잡으면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이 공들을 심판진들이 점검을 해서 괜찮으면 또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러워졌거나 실밥이 터지거나 이러면 폐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훈련용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당 100개에서 120개 정도 새 공을 쓴다고 합니다. KBO 공인구는 한 10,000원 정도라고 하고요. 메이저리그는 15에서 20달러 한다고 하니까요. 정규 시즌 전체로 보면 공 가격만 KBO는 한 6, 7억, 메이저리그는 40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5번 강한 1, 2번. 우리나라는 왜 안 할까? 우리나라 이제 야구를 보시면 1, 2번은 테이블 세터, 발 빠르고 컨택 잘하는 교타자들이 많죠. 3, 4, 5번은 클린업 트리오라고 해서 중심 타선, 보통 이제 장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요새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50개 넘는 홈런을 친 오타니가 1번 타자를 하고 있고, 이제 홈런 타자로 불리는 마이크 트라웃, 에런 저지 이런 선수들이 2번 타자를 맡아서 강한 2번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좀 이런 전진 배치의 이유는 1, 2번 타자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15타석, 20타석 더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런을 더 많이 치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T의 이강철 감독님이 지금 이번 시즌부터 1번에 강백호, 2번에 로하스 이렇게 놓으면서 강한 1, 2번 타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에서, 작년 우승팀인 기아에서는 이범호 감독님이 작년 MVP 김도영 선수를 3번 타자로 쓴다고 하면서 팬들이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범호 감독님이 정말 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나름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유 1번, 미국은 홈런 위주. 미국은 볼넷이나 홈런으로 이제 대량 득점을 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타율 전체가 2할 중반대였고 우리나라는 2할 후반에서 3할대겠죠. 근데 그만큼 안타가 적으니까 홈런으로 점수를 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강한 1, 2번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안타도 치고 출루도 하고 도루도 하고 이렇게 좀 연속적인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강한 1, 2번보다는 테이블 세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유 2번, 한국의 작전 야구. 1번은 보통 출루율이 높은 타자를 놓습니다. LG의 홍창기 선수처럼요. 일단 출루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투수들은 변화구 위주로 승부를 하니까 도루를 하거나 2번 타자가 팀 배팅을 해서 득점권에 투자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3, 4번이 장타를 쳐서 점수를 내는 거죠. 이유 3번, 공인구 스타일 차이. 우선 이 공인구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미국은 반발력이 좀 더 좋아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한국은 좀 덜 날아가고 홈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홈런 한방 승부, 한국은 연속적인 플레이, 비기닝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한국 리그는 보통 미국의 2부 리그 그리고 3부 리그의 사이, 그러니까 더블 A와 트리플 A 사이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보통 타자가 더 강한, 투수가 약한 리그로 분류가 됩니다. 메이저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만 봐도 현재 타자만 3명이죠. 김하성, 김혜성, 이정우. 그래서 타자가 세다 보니까 이런 연속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24년 기아 타이거즈의 각 타순의 상황별 타석수. 이 자료는 어떤 분이 통계를 내셨는데요. 총 타석수는 1, 2번이 제일 많지만 주자가 있는 타석은 3번이 제일 많고 득점권이 있는 타석은 4번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3, 4번에 제일 잘 치는 타자를 놓는 게 조금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트렌드에 뒤처진 게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타순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6번, 감독은 왜 메모를 안 할까?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중요한 상황에 카메라가 감독을 비춥니다. 근데 이제 메모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메모를 안 하면 까먹지 않나? 이게 다 기억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 오해였습니다. 일단 감독의 역할은 노트를 쓰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이제 코치들과 선수들과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메모는 누가 하냐? 다른 코치들이나 데이터 분석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이 직접 필기를 하면 오히려 경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감독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메모는 다른 직원들이 한다. 근데 이제 일본 감독들이나 아니면 미국 전 뉴욕 매츠 전 감독인 벅 쇼월터 같은 경우에는 필기도 자주 한다고 하네요. 7번 야구 오해. 이렇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야구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가 발도 빠르고 타율도 높은데 왜 1, 2번에 안 넣지? 이렇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야구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더 재밌게 올해 야구 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